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번 듣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를 피해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의 작은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갔다. 그곳은 다른 펜션들과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증명한 고요와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모두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다들 하나둘 객실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 밤 공기를 쐬기로 했다. 펜션 앞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인근 숲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 웃음소리는 어떤 젊은 여성의 웃음소리였고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명확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가 보았다. 숲 안쪽으로 들어서자 부엉이 소리와 함께 그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주인은 다시 적막함에 빠졌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발을 디딜까 고민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감이 좋지 않아 숙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은 꿈이라 여길 정도로 완벽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했다. 내가 겪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려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아 그냥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모두와 함께 근처 계곡으로 놀러갔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문득 어제 그 숲 근처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냥 지나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계곡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젯밤의 일은 잊고 다시 분위기에 취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감을 따라 어젯밤의 웃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혼자 있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셋째 날 아침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꿈에서 한 여자가 펜션 창문 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비통하고 무서운 인상을 남겼다며 아침부터 오싹했다고 고백했다.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펜션 주인에게 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우리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다. 주인은 예전 이곳에서 한 여자가 실종되었다고 들었다. 그녀는 숲 근처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가 사라진 후 몇 년째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긴장감이 맴돈 가운데 우리는 그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이 흘렀고 다시는 그 펜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찾아봤을 때 놀랍게도 실제로 그 여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종종 그 숲에서 그녀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글들을 몇 개 발견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여름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 웃음소리가 떠올라 잠들기 힘들 때가 있다. 그곳의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우리가 목격한 일이 단순한 상상일지 그저 이상한 우연이었을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학 시절이었던 내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때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시원은 가격이 저렴하고 학교에서 가까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방들은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살지 못하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지하층의 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 말고도 꽤 많은 학생들이 그 층에 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이 되어 침대에 눕자 이상하게도 누군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에 찌든 탓에 금세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짐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도둑이 들었나 싶었지만 고시원의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비좁아 사람이 드나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며칠 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학생과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며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투덜대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만의 환청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외에도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냉장고의 전구가 여러 번 나가곤 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져서 고시원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는 다소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층 복도 끝에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 보니 103호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순간 용기를 내어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찬바람이 확 불어오더군요.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환청과 방 안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물건들, 고시원은 점차 불길한 장소로 변해갔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모든 짐을 챙겨 나왔고 다음날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1층의 괴담은 커졌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은 내 머릿속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느꼈던 공포와 소름 끼치는 감각은 아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고시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한다. 그중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보겠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종종 전해지는 어느 조용한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인구는 겨우 000명 남짓 되는 외진 곳이었다. 이 마을은 과거에는 번화한 지역이었으나 점점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곳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한적한 시골 생활을 찾아 이사왔고 마을 초입에 낡은 저택을 구입해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곧 친해졌고 마을 회의나 잔치에 자주 참석하였다. 어느 날 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늦은 모임에서였다. 술이 조금 과하게 돌고 사람들의 입이 점점 풀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제는 잊혀져 가는 이야기겠지만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 이 마을 뒷산엔 오래된 기도터가 하나 있지.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니까. 부부는 호기심에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자신의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며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기도터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숭배 장소였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정체불명의 제사가 매년 거행된다는 것이다. 제사 당일에는 마을 전체가 음산한 기운에 쌓이고 한밤중에는 이상한 북소리와 더불어 몽환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 때문에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빨이 새하얀 어린아이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부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겼다. 단순히 시골 마을의 미신이나 옛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밤 남편은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 기도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아내는 그에게 만류했지만 그 또한 집에 남아있으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남편은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깊은 밤에 사라졌다. 그가 기도터에 도착했을 때쯤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서 사방이 뿌옇게 가려져 있었다. 기도터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노랫소리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곳엔 정말로 오래된 돌재단이 존재했다. 그는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갈수록 커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와 그의 아내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상한 소문의 기운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떠나는 날 아침 아내는 집 앞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단 몇 글자로 된 메모가 들어있었다. 다음번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부는 곧바로 도시로 돌아갔고 그곳에서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남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씩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마치 그 마을의 무언가가 아직도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마을의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후속 이야기에 대해 여러 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부부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마을의 기도터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저 그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도 신비롭게 존재할 뿐이다.